안녕하세요. 북극해 해빙 씨아이스 이야기입니다. 극지방의 해빙은 지구상 자연 표면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띠고 있고요. 유입된 태양에너지 85%는 반사하고 다시 우주로 돌려보내면서 지구 에너지 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대양 표면은요, 가장 어두운 지구 표면에 속해서요, 유입되는 태양에너지 흡수량이 많습니다. 북극해가 노출되면 태양에너지 93%를 흡수하고 7% 정도만 우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극지방의 바다 얼음이 녹게 된다는 건 얼마나 많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얼마나 빨리 지구가 가온될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해마다 북극해에서는 얇아진 두께로 해빙을 형성하고 있고요.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해마다 녹는 부분이 있고요. 녹지 않고 수년 동안 얼음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해빙이 두꺼워지거나 복원력을 갖지 못하고 녹는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온도 상승 속도와 비교하면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수년간 유지되었던 얼음들도 녹게 될 위기 상황입니다. 기후학자 중에서는요,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북극해 여름은 해빙이 없는 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지구 기후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과 2021년 여름은 러시아의 북극 지방에서 전례 없는 열파가 확산되었었죠. 앞으로 이런 이상 기후가 반복된다면 북극해의 여름 해빙 유지는 비관적입니다. 북극해의 바다 얼음은 계절에 따라 얇아지고 녹았다가 다시 두께가 두꺼워지고 넓어지는 월별 변화를 반복합니다. 한겨울이 지나서 3월이 되면 해빙이 가장 두껍게 확장되는 때입니다. 그러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점점 녹아서 줄어들다가 9월에는 해빙 크기가 가장 작아집니다. 해빙이 가장 확대되는 3월이면 베링 해협 남쪽 태평양 쪽으로도 해빙이 확장되면서 약간 밀고 내려가고요. 대서양 쪽으로는 그린란드 동해안을 타고 내려오고 캐나다 북부의 다도해에 해빙을 덮게 됩니다. 북극해는 계절이 바뀌면서 3월이면 해빙이 북극해 전역을 덮다가 여름이 지나 9월이 되면 이 얼음이 녹아서 반 가까이로 줄었다 하니까요. 바닷물 염도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염도로 따지면 5대양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나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1979년과 비교해서 현재의 북극 해빙은 38%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요. 해빙 변화를 연구한 미국 콜로라도 볼도 대학의 분석 자료인데요. 1980년과 비교하면 2021년 현재는 40% 해빙 감소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온난화 현상과 대서양 해수의 열 영향이 늘어나면서요. 북극의 동쪽에서 해빙을 녹이는데 대서양의 물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빙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간 변동은 있었지만요. 지속적으로 북극해 해빙은 줄어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해빙 면적이 가장 줄어드는 9월 해마다 같은 시기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2년에 특별히 급격하게 해빙이 감소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극단으로 해석해서요.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요. 2012년보다 해빙이 늘고 있구나 이런 분석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은 예외적인 해였습니다. 2012년에는 강력한 온대성 저기압이 8월 초에 북극해 중앙부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폭풍이 북극의 겨울에는 흔히 생기지만요. 북극의 여름에 만들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가장 강력한 북극의 여름 사이클론이 발발했었습니다. 1979년부터 위성 관찰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강력한 북극 여름 폭풍이 2012년 북극해에 불어닥친 겁니다. 이 사이클론은 전례 없는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교란 때문에 아래층에 있던 따스하고 염도가 높은 물이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북극해의 해빙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은 시베리아의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었었는데요. 그 후 며칠 동안 폭풍이 북극해로 이동하는 과정에 점차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 폭풍은 북극해에 도달 후 북극점에 가깝게 이동하는 동안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8월 북극해에 형성된 강력한 사이클론이 해빙을 쪼개버린 겁니다. 강력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2012년 9월은 북극해의 해빙 면적이 지금까지 기록을 통틀어서 가장 줄어들었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극해가 급격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예외적인 폭풍 사건이 있었던 2012년보다는 해빙이 조금은 회복되었지만요. 그래도 과거 20년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5년 이상 된 두꺼운 얼음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서요. 해빙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극의 해빙이 가장 확대되는 3월 얼음 면적과 두께를 비교하더라도요. 2000년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변화로 봐서는 여전히 북극해의 해빙은 면적이 줄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북극해는 지구 전역의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북극해는 흰색의 얼음으로 햇빛을 반사했었는데요. 얼음이 녹으면서 짙은 바다색이 드러나 오히려 태양열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북극의 여름 동안 받아들인 태양에너지가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킬 형편입니다. 악순환 고리에 북극해마저 가세하는 중입니다.